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인 리터로 브레흐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부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도 지금 요즘 얘기를 하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지금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자, 이 저자는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우리가 천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대요. 맞잖아요. 우리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연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면서 또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수필가이기도 하면서 드라마의 에피소드를 제공한 조우성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성약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냐면 연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연대하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1순위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2순위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혼자는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연대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책의 저자는 연대와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은 우리 몸이 음식을 갈망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유대를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부러졌다 다시 붙은 흔적이 있는 넓적다리에서 시작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러졌다가 만약에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죽었겠죠, 그죠? 근데 다시 붙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못 움직일 때, 넓적다리니까 못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못 움직일 때 누군가가 음식을 제공해줬고 물을 마시게 해줬고 그리고 대소변을 가려줬을 거고 그리고 추울 때 옷을 입혀줬을 거고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시작, 뭐에서 시작됐다고요? 연대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연대하는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7장에서 이분이 혐오와 불평등, 편견을 넘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이분이 뭐라 했냐면 접촉과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접촉, 자주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은 낯선 것 처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터부하는 것으로 진화를 해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혐오하지 않으려면은 자주 접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뉴욕시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뉴욕시장이 어떻게 하면 이 범죄율을 낮출 것인가에 생각하다가 담벼락 청소를 해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했더니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담벼락이 깨끗해지니까 그 깨끗한 담벼락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없을 테고 그리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다 보니까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내가 다른 타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접촉, 나의 옷 매무새 이런 것을 이제 잘 다지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자기 삶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10가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딱 3가지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질서를 답습하지 말고 그걸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하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황금률 아니다, 백금률이다. 황금률은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라잖아요. 상대의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취향을 존중하라. 그게
배급률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공감을 누그러뜨리고 연민을 훈련하라고 해놨습니다. 공감은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어두운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한테 같이 가서 안아주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연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합니까? 080 이러면서 오면은 꼭 눌러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민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실주의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냉소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냉소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냉소주의자는 사실을 잘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볼 때 그냥 터부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현실주의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하고 아프간하고 뭐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됐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결집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자그마한 이 행동들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사미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